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여자 한동석 꼬셔서 납품 딴 거였네? 독고탁의 목소리가 술도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폭풍전야의 맹수 같았죠. 딸세리가 오범수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의 범수에게 경고하러 술도가에 갔던 그날, 독고탁은 우연히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마광숙이 LX 호텔 회장 한동석의 뺨에 살며시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죠. 그래서였구나. 장광준 납품도 호텔 계약도 다 그 짓거리 덕분이었어. 독고탁의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온갖 추측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연애로 거래 따낸 여자, 남자 꼬셔서 성공한 여자라는 프레임이 마치 독처럼 그의 뇌리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독고탁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도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독고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거셌습니다. 사별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한 회장이랑 꽁냥대고 있어? 장광준 아픔도 결국 그 짓떡 아니냐? 역겹지도 않냐 마광숙. 독고탁의 날카로운 말이 술도가 앞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시동생들과 엄마 공주실의 시선이 화살처럼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낀 광숙은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제대로 반박할 말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마광숙이 아니었기에 이 인간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삐걱, 술도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한동석이 모습을 드러냈죠. 독고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들이 당사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독고탁은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자기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마광숙을 향한 독고탁의 악의적인 추측과 모독적인 발언을 들은 한동석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날 술도가에서 벌어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의 순간들, 독고탁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별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꽁냥대? 장광주도 결국 그 짓떡 아니냐? 역겹지도 않냐? 마광숙. 독고탁의 목소리가 술도가 마당 전체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귀를 찔렀죠. 마당에 있던 가족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아니, 이 양반이 대체 지금 뭔 헛소리라는 거야? 공주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딸을 향한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광숙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오천수도 깊게 눈살을 찌푸리며 나섰습니다. 회장님이요? 형수님이랑.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예의 바른 천수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독고탁을 쳐다봤죠. 오범수는 입을 꾹 다문 채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걱정,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의심까지. 오광수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죠. 시동생들한테 이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광숙의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감정들이 이렇게 난폭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드러나다니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모독하는 독고탁에게 이 인간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떨리는 입술로 말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철컥, 술도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LX 호텔 회장 한동석이 조용히 그러나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의 한동석.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정함 그 자체가 서 있었죠. 한 회장님? 오천수가 거의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긴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오강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소 보던 한동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했죠. 공주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입을 벌린 채 멈춰 서 있었고 마광숙은 마치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독고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앞에서 멈춰섰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마당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동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방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 말에는 협박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무서웠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나?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보다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석이 침착하게 그러나 무겁게 말을 이었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말이 공적으로 흘러가는 순간 신라주조는 LX 호텔과 다시는 거래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마당의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이 흘렀죠. 지금까지 확신에 차 있던 독고탁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독고탁의 머릿속에 차가운 현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파국적인 결과를 말이죠. 신라주조가 LX 호텔과 다시는 거래하지 못할 거라는 한동석의 그 말은 독고탁의 심장을 직격했습니다.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협박이요?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허세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리석상처럼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죠.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어떤 소문이든 흘리시려면 흘리십시오. 단, 그 대가도 함께 감수하셔야 하니까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욱 무서웠죠. 이것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판단에 의한 선언이었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꾹 깨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묵묵히 서 있던 마광숙이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꼬셨다고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술도가 마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었죠. 마광숙의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제가 장광주 납품받으려고 한 회장님 만난 줄 아세요? 그 술 만들기 위해 내가 몇 년을 버텼는지 당신이 알아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그 힘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누굴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짓거리라고요? 마광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 입만 열면 남의 노력은 무시하고 비난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야. 마광숙의 말에 독고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가득 메웠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봐도 이 싸움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독고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한동석은 독고탁 바로 앞에 서서 단단한 눈빛으로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독고탁 회장님, 지금 하신 말씀 개인의 사견이죠? 독고탁이 말없이 한쪽 눈썹을 올리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이미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죠. 사견이라면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견을 누군가 들었다면, 업계에 흘러들어갔다면, 그게 기사로 번졌다가 소비자 귀에까지 들어갔다면요? 독고탁이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한동석은 한 발 더 다가서며 속삭이듯 날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턴 사견이 아니라 영업방해입니다. 그리고 신라주조는 LX그룹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적격 파트너로 등록되겠죠. 한동석의 목소리가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해외 수출 라인, 전량 철회, 폐허 참가 불가, 백화점 입점, 전부 철수 요청 들어갑니다. 독고탁이 말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죠.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LX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훼손하는 자에겐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목 아래로 식은땀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죠.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본 오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저희 형제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천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광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형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렇게 모욕당하실 이유 없습니다. 가족들의 연대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마광숙이 고개를 숙이자 공주실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없는 위로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이 천천히 돌아서며 마광숙에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 이제 숨지 마요. 당신은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에 마광숙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모두 담겨 있었죠. 독고탁이 술도가 문을 나선 뒤 마당은 여전히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치열했던 곳이 거짓말처럼 이제는 묘한 평화로움이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함께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마치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마광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 내가 아까 말했죠. 이제 숨지 말자고.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한동석을 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다들 숨을 죽이며 기다렸죠. 한동석은 잠시 광숙을 바라보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술도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그 말은 모든 이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죠. 어머! 공주실이 순간 멈칫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대체 왜 이렇게 멋있게 말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로맨틱한 고백을 목격한 기분이었죠. 오천수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역시 회장님은 다르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오광수는 슬쩍 광숙을 바라보다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형수님 멋있습니다. 그의 박수 소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숙였고 오광수는 광숙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이제 마광숙에게 향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광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 좋아해요. 어머 세상에! 공주실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됐네. 아주 그냥 한통속이었어. 그 말에 모두가 더욱 크게 웃었고 광숙은 그 틈을 타서 슬쩍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동석 씨, 앞으론 나 대신 그렇게 화내지 말아요. 한동석은 대답 대신 광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확실한 터치에 광숙의 마음이 안정됐죠. 앞으론 같이 화내요. 같이 지켜요.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막걸리 항아리들 사이로 지금 막 시작된 연인의 마음이 따스한 햇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공주실과 시동생들의 미소 어린 시선 속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은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독고탁은 업계에서 LX 납품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차가운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의 오만함이 부른 참담한 결과였죠.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독고탁은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노리는 타겟을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오광수였습니다. 마광숙한테는 당했지만 오광수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독고탁의 머릿속에는 벌써 새로운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오광수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독수리 오형제들이 하나 된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새로운 폭풍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독고탁의 몰락과 마광숙의 당당한 반격, 그리고 달콤한 로맨스까지 여러분이 예상하는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